그냥 작은 한 줌의 세력의 그냥 내부 총질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. 반갑습니다.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인 TV입니다. 꽃보다 전한길.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가요,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0%를 넘을 것이고 조만간에 60%도 넘을 것이다. 100% 직무 복귀에 대한 장담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의도에서 국가 비상기도회 연설자로도 나왔습니다. 탄핵 반대 집회에 너무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다.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.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다. 그제야 누가 대한민국을,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, 사랑하는지, 희생하려는지 정확하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. 이러면서 대통령의 나라 사랑, 국민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. 그만큼 애국 우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희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해 주셔야 합니다. 시작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이 마침표도 윤석열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려한 귀환을 기대하는 것이죠. 그런데요, 여기에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는 작자들이 있어서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. 이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얹혀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발을 하고 있으니 어깨가 실룩실룩 지금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 같은데요. 잘못 생각했습니다. 니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죠.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픽한 겁니다. 잘 아시길 바랍니다. 지금 탄핵 정국이다, 대선 가능성이 열렸다 라면서 거론되고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는 자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여기에 1월 복귀설, 2월 복귀설, 지금 손꼽 꽂을 때를 찾고 있는 이 한동훈의 거북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민주당에 비벼야지 왜 국민의힘에서 비비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참으로 거북스러운 사람인데요.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조기 대선이 열렸다. 이러면서 뭐 기어 나오는 자들 참으로 거북스럽습니다. 가장 웃긴 건 이준석이 나오겠다라고 설쳐대던 것.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에 참으로 이상하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죠.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자마자 오세훈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 단체장들 몇몇 모아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헌을 이야기를 했었죠. 물론 권력 욕에 대해서 뭐라 욕할 수는 없지만 판을 너무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. 자, 거론되는 이름들, 이렇게 대권 잠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용인지 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동훈은 국민의 지지를 5% 정도 받고 있습니다.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5%를 기록했다라는 건 그냥 잊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SNS 정치를 시작하고 1월 복귀설을 한 측권들이 솔솔 흘리고 있는데 반감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동훈이 등장할 때부터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. 그리고 정계 복귀를 하더라도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선 제기됩니다.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안정세를 찾고 있고 여야 지지율도 탄핵 전국 이전으로 복귀를 한 상황에서 반윤의 행보를 보이는 한동훈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저 개혁신당과 손을 잡던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들어가시던지 이게 조금 공간이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4.10 총선에서 국민 눈높이, 인민의 눈높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의 최측근 좌경유리,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,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등등을 이야기를 했고 이종섭
전 호주 대사 임명 등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냈죠. 그리고 12.3 비상계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제명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뭔가 지지층을 흡수하려고 했지만 친윤계의 강한 반발,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, 자유진영에서 지켜내느냐, 이런 싸움, 큰 구도로 봤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행보는 어디 민주당, 저기 중국, 친중 아가리에 들어가려고 움직이는 세력으로 분류가 돼버리면서 강한 거부감을 얻었죠. 이 4.10 총선 참패, 그리고 12.3 비상계엄 사태, 이 모든 것이 버무려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한동훈이 큰 작용을 했다. 1등 공신이다 라고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은 앞으로 정치력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다른 쪽에서, 그러니까 한 측근들 쪽에서 이제 자가 발전 중인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싸워왔다. 그래서 중도층의 소구력이 강화됐다라고 지들끼리 막 발광을 하고 있는데, 이 한동훈은 처음에 나왔던 그런 프레시엄, 기존 기성 정치인들과 저는 다르게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,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누구보다 정치색이 짙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한동훈 측에서는 명태균 리스트에 자유로운 건 지금 대권 주자들 중에서 한동훈 혼자다. 그러니까 홍준표도 명태균과 거론이 됐고 오세훈도 거론이 된 상황, 이준석, 안철수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한동훈만 보수진영 주요 대권 주자들 중에 전혀 인연이 없다. 그래서 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차별화를 두고 나오려고 지금 뭔가 작전을 짜고 있지만, 한동훈을 감싸는 그 부패가 더 크다라는 거, 그리고 한동훈을 감싸는 거북스러운 메이드인 차이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정치권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털어내야 되지만 결코 털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생각해 봤을 때 자신들의 뿌락지 또는 자신들의 영역과 함께 이제 교집합이 되는 한동훈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면 좋은 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윤 정부에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주구장창 한동훈에 대해서 특검을 공격해왔습니다. 그런데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 쑥 들어간 게 뭐냐면 한동훈에 대한 특검이죠. 그 말은 이 한동훈에 대해서 가장 아픈 구석을 민주당이 딱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. 한동훈 너 조금만 우리한테 불리한 걸 하면 연다, 한동훈 특검 연다, 자녀 입시 비리 연다, 이런 걸 뭔가를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정치 복귀를 한다, 그래 복귀를 했다 셈 쳐도 이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배신의 이력, 그리고 본인의 논란, 가족의 논란을 털어내지 않으면 이 보수 진영에 발을 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. 아직까지 단계 게이트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, 본인이 한동훈이라는 이름 8명 중에 아니다는 밝혔어요. 그러나 진은정, 진형구, 한유진 등등 장인 장모까지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것 하나 털어내지 못했다라는 것. 그리고 한동훈의 가장 사실 안 될 말은요,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가장 거북함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. 그거를 잊을 수는 없는 거죠. 한동훈의 리더십은 이미 뽀록이 난 상황에서 다시 복귀를 한들 그냥 작은 한 줌의 세력의 그냥 내부 총질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발을 들일 수
없게끔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게 뭐 당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보수 유권자들이 이 한동훈을 거부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. 이 한동훈과 함께 했던 이 뚜껑파들이 있습니다. 국힘 내부에 탄핵 직후에 이 장동혁 의원은 큰 그림을 본 거죠. 우파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 돌아갈 나라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유진영의 마지막 보루로서 지켜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한동훈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탄핵 직후에 이제 장동혁 의원은 전향을 했고 이 한동훈과 함께했다라는 좋은 글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좀 빼야 되고요. 장동혁 의원이 애국 보수로 빠지고 그 자리에 이준석의 꼬붕이죠. 김재섭이 추가가 된 상황. 그리고 원래 민주당 위장 귀순했던 조경태가 이 한동훈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. 제 커뮤니티 보시면 한동훈과 함께 했던 사람들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데요. 아직도 국민의힘에 삐대고 있는 김예지 재선했습니다. 비례로 재선. 한동훈의 사천이죠.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은 한화갑의 조카 한지아를 비례로 꽂아 놓았다라는 것. 그리고 원외에서 한동훈을 올려치기 하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그리고 신지호 전 총괄 상황실장 등이 있으면서 지금 한동훈이 들어올 공간 확보에 조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좌파 진영에서는 배현진 의원을 보고 정치 풍향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을 잘 파악해서 그 측근으로 머문다라는 것을 조롱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. 배현진이 처음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했다가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함께 했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다가 이제 한동훈과 함께 하면서 대통령 계엄령이 정치적 자살 행위다 라면서 절대 동조하지 못한다. 그리고 탄핵의 찬성파로 한동훈과 함께 했었죠. 한동훈 책임론 공방에서는 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. 이런 것만 봐도 한동훈의 리더십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알 수 있죠. 아직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한 측관들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경선은 김문수와 하지 않을까 발언을 해대면서 지금 그림을 짜고 있는데 정치 경험이 부족한 한동훈, 리더십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한동훈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12.3 비상계엄은 비상계몽령이었죠. 지금 대한민국의 친중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지금 가장 친중 행보를 보이는 한동훈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. 그립다 윤석열, 김영률TV였습니다.